저희는 이제 와치독이잖아요. 예. 기자들이니까 미리 그 위험성을 경계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예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사실 저는 지금 2개월 남았는데 어떤 일이 있을지, 2개월이면은 뉴스가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도는 상당히 긴 시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도 온탕이 한 서너 번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불과 지난주 요맘때는 뭐 한덕수 난리치고 뭐 우원식 국회의장 뭐 한 하루만 뉴스 안 봐도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 되거든요. 그런데 2개월이면 엄청 긴 시각이고, 저는 그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그리고 여러 뭐 다른 공작 차원에서 충분한 가공할 위해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심지어 우려하면서 경계하는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 지금 이제 민주당 경선 국면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이제 안정적인 경선 구조를 이행해야 되는 그런 책무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아직까지 내란 세력이 완전히 좀 더 잔불이 정리가 되는 상황을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당장 오늘만 해도 내란 재판하는데 국민의 알 권리와 볼 권리가 전면적으로 부정당하는 그런 사실상 내란 진행 상황에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런 심각한 우려를 누구한테 호소하겠습니까? 대부분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호소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가지고 민주당 디스라고 한다면 그거는 민주당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지. 우리가 이러려고 당을 만들어서 함께 뭉쳐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조금 잘못된 지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하십니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그래서 제대로 좀 논쟁을 해보고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좀 따져 보겠습니다. 네. 오늘 문 의원님께서 단단히 지금 아니요, 준비를 하고 그게 오셨어요. 아니고요. 네, 우리 네. 정기환 대표님께서 민주당에 대한 그 공격이 좀 있거든요. 걱정하는 마음이신 줄 알겠는데, 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덕수 그리고 최상목 왜 탄핵하지 않느냐, 어떤 이유 때문에 탄핵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데, 저는 최상목, 한덕수는 오늘 사실 중점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예. 부분 중에 하나고, 우리가 예비 토크하면서 얘기했던 저 심우정부터 당장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저는 대한 논의 자체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민주당에.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 이번에 내란죄 상황에서 너무 잘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담장 넘다가 많이 다치셨잖아요. 근데 네. 그것도 내색도 안 해요. 왜냐하면 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바로 광장 나갔죠. 그다음 막 단식들 하셨죠. 굉장히 달려와서 이제 약간 한숨 돌리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뭐 이제 시민사회가 됐든 아니면 변호사들이 됐든 일반 시민들이 됐든 이제 겨우 좀 이제 봄나들이 한번 가나? 그리고 우리 이제 대선 준비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그 심우정 총장이 구속 취소 그때도 했을 때 즉시 한 거 안 하는 방식으로 바로 뒤통수를 쳤고, 지금도 약간 좀 안심하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다음 임기 대통령이 그 임기 중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잖아요. 카드가 3개지 않습니까? 원래는 지금 이미선하고 그리고 이 두 분이 이번에 문영배하고 이번에 퇴임하시고, 그 다음에 2029년이 되면은 또 한 명이 더 퇴임하기 때문에 3명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카드가 있는 건데, 그거를 60일짜리 대행이 싹 채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너무 조용하다. 조용하지 않고요. 우선 그 잠깐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지기현이 무죄 선고를 하고 심우정이 항고를 안 하고 뭐 설마 뭐 이런 얘기들도 잠깐 있습니다. 잠깐 있고, 한덕수 최상목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일 오전에 비상의총을 갔습니다. 네. 비상의총을 갔는데 그 내용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의원들의 뜻을 모으고 결정하는 그런 의총이 될 것이다. 저희들이 그러저런 상황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얘기하고, 오늘 주기현 판사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으셨을 건데요. 자, 이 중요한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보류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조성현 단장이 지난 헌법재판 과정에서 내란 사건에 대한 증언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시고 왜 지기현이 이것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00시 31분경부터 01시 사이에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00시 한 45분 어간인데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자, 수방사 이제 경비단장이 저런 얘기를 했는데 조수미 변호사 오늘 너무나도 명백하고 저 정언은 또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지기현 부장판사는 이걸 보류하겠다, 증거 채택을 보류하겠다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일단 보류라는 거는 법적으로는 증거 채택 안 하겠다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정하지 않고 그냥 킵해놨다가 언젠가 다른 증거들을 보다가 이 증거도 필요하겠다 하면 그때 채택을 할지 아니면 필요 없겠다 이것까지는 필요 없겠다 하면 그때 기각할지를 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안 받아준 거죠. 그러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던 것이 매우 중대한 위헌 사유 그리고 또 내란에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걸 좀 더 신중하게 보겠다. 좋은 말로 하면 나쁘게 하면 배제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배제하는 쪽으로 가보겠다라는 의향이 드러난 것 아닌가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예. 이게 핵심적인 증거고 지금 내란이냐 아니냐는 국회에 군인이 들어가게 했느냐 그럴 권한은 전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국회 활동들 못하게 했느냐 끌어내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진술한 증거는 하나라도 더 받아야 되는 거죠.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걸 보류한다는 거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에 대해서 특혜를 윤석열에게만 준 판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윤석열만 인권적으로다가 수갑찬 모습 안 보이게끔 그렇게 구속을 불구속을 시켜줬고 그리고 이렇게 피의자로 포토라인에 쓰는 것도 안 보이게끔 해줬고 절차적으로 뭔가 계속해서 편의를 봐주려는 결심을 이미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호 기자 노골적으로 이야기합시다. 판사도 자기 뭐 개인적으로 누구 봐주고 싶으면 봐줄 수 있는 나라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사법 카르텔의 본질이 그런 거 아닌가? 내 봐주고 싶으면 봐주고 죽일 놈 죽이고 이판 사판 개판 만드는 게 지금 이제 사법 카르텔이라고 보면 검사만 거기에 다 관여하고 판사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상식을 버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내일 오전에 민주당 의원총회가 어떤 내용을 다룰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심우정과 지기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국민 대부분의 소위 말하면 내란 정책을 바라는 국민 의견과 좀 거리가 있지 않는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98년에 전두환 노태우 형사법정을 출입하면서 취재를 했었거든요. 증거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98년 7월에 당시 재판부가 교부한 방청권이에요. 96년 7월 20일 이렇게 돼 있죠. 이때가 YS 때입니다. 하물며 YS가 누굽니까? 전두환 노태우 세력이랑 손잡고 민자당 후보가 됐던 사람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검찰이 기소를 했고 그 당시 재판부만 해도 훨씬 더 사법민주화로부터 거리가 있었던 재판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417호 대법정에서 공개 재판을 했고 저 같은 기자들이 출입할 수 있었고 카메라 기자들이 촬영을 했어요. 하물며 진짜 30년 가까이 돼 28년 전의 방청권인데 대한민국 사법민주화는 28년 전으로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고 그게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기현 부장판사 적어도 가시적으로 두 사람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라면 이거는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한덕수 최상목에 대해서는 이건 기본적으로 탄핵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아무런 대응을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당장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중에 진짜 땅을 치고 통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기현 부장판사가 오늘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 2건 제출했는데 너무 늦게 신청했다. 그리고 피의자한테 물어볼 여가가 없었다라고 하는 해명에 대해서는 김 박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소리죠. 저보다 좀 더 이제 심하게 말씀하시죠. 아니 왜냐면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요청이 왔잖아요. 요청이 시간이 분명히 있고 현장에서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지금까지 판사들은 판례들을 중시하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그 큰 사건과 관련해서도 현장에서라도 재판관이 얘기를 해서
공개를 할 수 있게 만들었던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재판은 모든 국민이 봄으로써 향후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형태로 재판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모두 알아야 된다는 판단을 한 건데 이건 요청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요청이 있었고 지금 금요일인가 주말인가 얘기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제가 볼 때는 물어보는 없었죠. 윤석열 측에다가 이건 제가 볼 때 의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상 김영현 이런 자들이 진술서서 쓴 거를 재판 과정에서 부인하면 그건 증거를 쓸 수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 조성현 그 대령이 예. 나와서 본인이 그 얘기 들었다고 다시 진술을 했잖아요. 그럼 하라는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마저도 부정하고 모든 증거들을 갖다 보류한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지기현 판사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 스스로가 형사소송법 내용들을 지키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 직위원 관련해서 네. 사실 저는 이게 탄핵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법원도 한 2년 정도 출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 사건이 있으면 대법원 기자실이 법조 전체 일진이 들어가는 기자실이에요. 거기서 공개 여부와 촬영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사전에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이거는 촬영을 지난 모든 역대 전두환 노태우부터 시작해가지고 박근혜 MB 때 다 촬영을 했어요. 당연히 이건 사전에 촬영 일정을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이유 없이 거부한 겁니다. 세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오늘 얘기한 거 뭐냐. 먼저 저 오늘 얘기한 거짓말부터 적발을 하면 법정에 촬영을 해야 되는데 언론이 늦게 신청을 했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촬영은 당연한 거예요. 여태까지 전례에 비추어서. 그러면 제가 알아보니까 언론사에서 충분히 일찍 요청을 했고 그런데 그 늦게 요청을 해서 응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늦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피고인이 윤석열 측의 입장 허락을 득하기에 너무나 늦은 시기에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른 시각에 요청을 해야 늦지 않는 건지에 대해서도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윤석열 허락을 받기에 너무나 늦게 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지하로 임의로 차를 빼줬잖아요. 근데 그런 사례가 없는데 그거는 사실상 포토라인에 세워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포토라인 세워가지고 용백이었죠. 의도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기자들이 그러면 동행해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포토라인에 안 세우더라도. 근데 그것도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세 번에 걸쳐가지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명백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의무도 위반한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에도 반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자, 탄핵 사유라고 보는데 지금 이 문제를 가져와서 탄핵 논의를 하기에는 조금 이러지 않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탄핵 논의를 할 수도 있죠. 다만 예. 이제 어쨌든 그 조성현 단장의 증언을 이제 증거 채택해서 보류한 이유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지 이 방어권 보장 차원을 윤에게만 특별히 해준 건지 또 이게 윤이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 만약에 윤이 이제 그 보류 요청을 먼저 선제적으로 했고 법기술을 부려서 이걸 지기현 판사가 받아준 것이라면 저희들은 이제 상당히 긴장도를 높여서 바라봐야 되겠고 그에 준하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절차들로 진행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